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논문집에 나왔던 논문인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랑 맞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논문이 좋은 논문집에 발표가 된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하는 이제 비교적 참신한 이론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 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어, 사실 그런 거죠. 그 어떤 논문이 이러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별로 이제 뭐 좋은 긍정적인 논문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모형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모형을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로, 단순한 생산함수로 이루어진 생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용을 했고요. 펜 월드 테이블 9.1입니다.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략 한 열 몇 개 국가를 제가 뽑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국가를 제가 뽑았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에 대한 데이터가 이 펜 월드 테이블에 있어서요. 1인당 자본 스탁을 제가 이렇게 뽑았고, 단위는 밀리언 달러입니다. A의 단위는 밀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제가 뽑아냈습니다. 펜 월드 테이블에. 그래서 A와 C는 펜 월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아, 단위는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입니다. 잠시만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이게 단위가 제가 좀 이게 밀리언 달러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C는 그냥 달러예요. 그래서 한국 코리아의 1인당 GDP는 3만 7천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 그 이게 실제 현재 2017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국의 1인당 GDP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냥 이 수치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D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각 국가의 1인당 GDP를 한국의 1인당 GDP인 3만 7천 불로 다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1인당 GDP를 제가 3만 7천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의 GDP는 1.68 하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 GDP의 1.68배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인당 GDP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셋에 1인당 GDP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들의 각각의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달라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당 GDP가 한국의 절대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모든 국가의 GDP를 한국의 GDP로 나누어서, 자, 예를 들면 이탈리아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5,668달러인데 한국 1인당 GDP로 나눠 보면 0.964가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GDP는 한국 GDP의 96.4%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로 가보면 이 국가는 한국 GDP의 한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여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도 모든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눠줬더니 1.75배, 76배 정도 많고 US는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나눴더니 대략 1.17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은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고 1인당 GDP도 높은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을 보시면 한국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은 적고 1인당 산출량도 적은 국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모형은 바로 이 모형이에요. 자, 이게 바로 생산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Y가 높은 국가는 왜 Y가 높냐면, 그러니까 A의 차이는 지금 잠깐 보지 않겠습니다. 자, A는 잠깐 지워놓죠. 나중에 A도 볼 텐데요. Y가 높은 이유는 K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간단한 생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파 값을 3분의 1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과연 이 모형이 제대로 성립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마지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이 1이라면 그러면 이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1인당 GDP는 얼마일까요? 그냥 1의 3분의 1승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컬럼 2는 뭐냐면, 자본 스탁이 실제 데이터에서와 같이 주어지면 생산 모형에 의해 예상되는 1인당 GDP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컬럼 2는 자,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실제 데이터와 같을 때 모형이 예측하는 1인당 GDP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컬럼 2고요. 자, 한국은 간단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로 굳이 뭐 계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US 같은 경우에 US는 1.174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자본 스탁 수준이 1.174인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절대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본 스탁이 1.174라면 그러면 이 모형에 의해서 예상되는 1인당 GDP는 1.055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1인당 GDP는 1.457인데 US에 생산함수에 의해서 예상되는 1인당 GDP는 1.055입니다.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혹은 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특히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꼭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자, 한국은 일단 요 직선은 보지 마시고요. 요 직선은 잠시 보지 마시고 점들만 보겠습니다. 한국은 1인당 자본 스탁이 1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자본 스탁, 심지어 한국까지도 자기 자신의 자본 스탁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국은 K가 이쪽이죠. K가 1이고, 그 다음에 Y도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를 한국의 1인당 GDP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위치는 바로 1인당 GDP가 1,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1, 여기가 바로 한국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UK에 가려서 이게 한국입니다. 자, 이제 스위스 한번 보시죠. 스위스는 1인당 자본 스탁이 한국의 대략 1.8배 가까이 됐고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스위스는 1인당 GDP는 1.7을 6배, 그 다음에 실제 1인당 GDP는 1.68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면 1.7배쯤 되는 것이죠. 1.7